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A입니다. 어제랑 그저께 우리 한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걱정하실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오늘 다행스럽게 코스피가 좀 반등을 해주었어요. 코스피가 반등을 해줬고 코스닥은 여전히 음봉으로 마무리했지만 그래도 뭐 28일 날 뭐 대주주 회피 물량 때문에 음봉으로 마무리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그 연말에 코스닥은 좋지 않았고 연초에 이제 불같이 확 땡기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좀 걱정하지 말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제 계좌 또한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번에 원금이 한 제가 어저께 월급을 받아서 한 50만 원 정도 추매를 했고 원금이 총 이제 1억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제 수익금이 약 1억을 좀 넘었네요. 1억 760만 원 정도 돼서 1억이 좀 넘는 좀 상징적인 그런 수익이 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뭐 하루 만에 뭐 거의 뭐 450, 뭐 다른 희망증권 계좌까지 합하면 뭐 500만 원씩 떨어지고 이런 날에는 조금 저도 힘들죠. 힘들지만 미래를 믿고 저평가된 종목을 잘 사서 적절한 평가를 받을 때까지 끌고 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최근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른 게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 소부장 쪽이 삼성전자가 살짝 쉬어가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이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주목을 받고 있어서 저의 계좌 또한 뭐 12월 달만 봤을 때 거의 뭐 1,000만 원씩 올랐는데 어제 좀 조정 때문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시장의 큰 흐름이 조금씩 코스닥 중소형 중에서도 반도체 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관련주들 제가 말씀드렸죠. 관련주들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많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반도체 관련주들은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다른 계좌를 보면은 네, 이 계좌는 이제 별로 수익 폭이 크지 않아요. 왜냐면은 2차전지랑 이게 무료 계좌 주식인데 원금을 뺀 그런 수익금만 남긴 계좌 주식인데 2차전지랑 5G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이 종목들은 아직 조금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중이죠. 뭐 횡보를 하면서 크게 가격 변동이 없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었고 요 계좌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올랐죠. 요 계좌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2차전지가 있고 반도체와 2차전지 쪽이 많이 있네요. 네. 반도체 쪽이 좀 올라서 이 계좌도 조금씩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1등은 디바이스 ENG네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정고점을 뚫으러 가고 있는 움직임인데 뚫을지 안 뚫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뚫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좀 특이한 현상이 좀 포착이 되었죠. 첫 번째로 이제 자율주행입니다. 요새 제일 핫한 이슈죠. 테슬라와 심지어 애플도 애플카를 만들겠다고 지금 자율주행에 거의 뭐 서로 목숨을 건 것처럼 보여요. 현대도 그렇고 자율주행 쪽이 오늘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굉장히 시세를 많이 주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두 번째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자율주행이 주목을 받을 때는 어떤 종목이 올랐냐면 이 남성이라는 종목이 참 많이 올랐었죠. 남성이라는 종목이 코스닥에서 이제 남성이라는 종목이 블랙박스를 만드는 업체인데 사실 자율주행과는 크게 지금 상관이 없어 보여요. 여기 있는 자율주행이라고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종목들 중에서 실제 자율주행이 시대가 열렸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주가는 그런 거는 상관없죠. 일단은 기대감에 올라가는 거니까요. 아직 자율주행 업황이 펼쳐지지 않았고, 지금 같은 시대에는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사업만 있다면 기대감으로 막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실제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오기 직전에 실제로 수혜를 받는 그런 업체들이 싹 갈리게 되고, 이제 그 친구들로 수급이 더 주목을 받겠죠. 그러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들이 할 일은 그런 친구들이 될 만한 친구들을, 수십 배, 수백 배 올라갈 수 있는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지금부터 모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전혀 보이지도 않을 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애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서 그때까지 가지고 가느냐? 그러면은 많이 사는 거예요. 다종목을 이렇게 많이 분산시켜서 그 중에서 한두 종목 이렇게 조금 안 좋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대부분 다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 업체가 많죠. 남성도 있고, 팅크웨어는 최근에 삼성의 1차 밴더 목록에 이름을 올렸죠. 사실 조금 의문인 게, 죄송합니다. 삼성이 아니라 현대네요. 현대도 또한 현대 MN소프트에서 내비게이션을 하고 있어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팅크웨어를 이렇게 1차 밴더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문스럽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팅크웨어가 이제 흡수돼가지고 합병이 될지 아니면은 새로운 영역을 담당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 남성, 파인디지털도 오늘 윗꼬리 달고 쫙 밀렸네요. 파인디지털 또한 블랙박스를 하는 업체고,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이런 걸 하는 업체고, 팅크웨어, 이거 세 종목을 다 사는 겁니다. 세 종목을 다 사면은 어떤 종목이 이렇게 도태되더라도 나머지 종목에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최소한 잃지는 않을 그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올라간 친구들은 요 남성이에요. 남성. 그리고 오늘 또 반응을 준 친구들은 요 인포뱅크죠. 인포뱅크, 만도야 워낙 유명하니까요. 파인디지털, 대성엘텍, 그리고 엔지스 테크놀로지, 이렇게 되게 가벼운 친구들이 굉장히 상승률이 좋죠. 이렇게 오랫동안 소외를 받다가 이제 업황이 와서 이제 이슈를 받았을 때 많이 튀어오릅니다. 이런 친구들이 지금 이슈를 받고 있어요. 유니트론텍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지금 사면 안 되죠.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이거 벌써 두 번 2연상일 거예요. 2연상. 네, 바로 점상이죠. 이렇게 올라간 친구들을 내일 산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고, 왜냐면 내일 당장 마이너스 30% 돼도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이상하지도 않고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다음 올라갈 친구들을 열심히 추적해서 후발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올라간 것처럼 세 번째 움직임을 줄 때는 또 다른 친구들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은 아직 전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네. 제 생각에 블랙박스 업체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았고,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주목을 받았고, 모트렉스도 있죠. 한창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친구 중에 모트렉스도 있고 많이 올랐죠. 아쉽게도 저가 가지고 있는 거는 팅크웨어, 캠트로닉스도 조금 올랐는데, 캠트로닉스 정도가 있네요. 네. 모트렉스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포트를 좀 재정비하면서 자율주행이 좀 멀리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조금 비중을 실으면서 많이 팔았습니다. 텔레칩스도 팔았고. 그러면은 자율주행에서 다음 번째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을 찾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카메라 쪽인 것 같아요. 카메라.
자율주행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죠.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뭐 많이 있는데 다들 이슈가 이거예요. 라이다를 넣어서 좀 더 완벽한 자율주행을 가냐? 라이다가 비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라이다를 왜 넣냐? 우리는 카메라와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통신하는 그런 통신 시스템, 그런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좀 더 개선함으로써 그렇게 자율주행을 완성할 수 있다. 뭐 4단계, 5단계 또한 단순히 카메라로만 운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핵심은 카메라는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율주행차의 필수적인 아이템이죠. 근데 누가 이제 우리 자율주행차에 카메라를 넣을지는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지만 카메라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MC넥스가 있죠. MC넥스가 카메라 업체들이 이제 지금 대부분 지금 매출이 이제 휴대폰 카메라에서 나오죠. 휴대폰 카메라를 조립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다른 뭐 애플이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요 납품하면서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카메라에서 나오는데 MC넥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올랐죠. MC넥스와 쌍두마찰 이런 친구들이 파트론입니다. 삼성전자와 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파트론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가 아직 주가가 바닥권에서 있죠. MC넥스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그 전장용 카메라, 즉 자율주행용 카메라, 차량용 카메라를 이렇게 납품한다는 그런 프리미엄 때문에 오른 거예요. 이런 프리미엄 때문에 올랐는데 MC넥스가 한다면 당연히 파트론도 하는 거죠. 실제로 파트론도 전장용 카메라에 진입을 한다고 홈페이지에 명시를 하고 있고요. 뭐 MC넥스가 하면 파트론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파트론이 뭐 파트론 지는 애다, 뭐 MC넥스가 뭐 뜨는 애다라고 하는데 돈이 되면은 당연히 파트론도 충분히 할 여력이 있고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카메라 모듈 업체 파트론, 그리고 또 조금 중소형 카메라 업체 중에 모듈 업체 중에 캠시스가 있죠. 캠시스 또한 이제 많이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반응을 받지는 못했고, 하지만 이제 캠시스 또한 이제 차근차근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업체라고 생각이 돼요. 아직 전혀 매출이 찍히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테마를 받는다면 카메라 모듈 쪽에서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친구고요. 세 번째로 뭐 나무가가 있죠. 나무가 또한 자율주행 카메라로 진입을 선포했고 조금씩 납품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무가가 있고, 그리고 다음 또 매력 있는 업체는 이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차량용 렌즈죠. 참 좋아하는 이런 업체인데 세코닉스예요. 세코닉스 많이 알고들 계실 건데 오랫동안 소외됐죠. 오랫동안 소외됐고 많이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다가 오랫동안 소외되는데 우리나라 렌즈 업체 중에서 차량용 렌즈에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업체가 상장된 업체가 이 세코닉스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코닉스 또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아마 다음 타자, 안 되면 다다음 타자, 안 되면 다다다음 타자라도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체고요. 실제로 최근에 조금씩 매출이나 뭐 당기 순이익 뭐 조금씩 재무가 나아지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도 좀 오르긴 했네요. 네. 이런 친구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드림텍 같은 경우는 여러 이슈 때문에 좀 오르고 떨어지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이제 카메라 모듈, 드림텍이 이제 나무가를 소유한 5기업이죠.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재료가 있어서 이런 재료 때문에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진 중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율주행 쪽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 또한 자율주행 쪽 카메라 업체들은 여러 모멘텀들이 많아서 뭐 내년에 중국 휴대폰 업체들이 쓰러져 가면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휴대폰 업황이 나아질 거로 예상되고 있고, 당연히 그 부품주인
카메라 모듈 또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돼서 뭐 이런 재료들이 많아요.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가지고 있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반응을 준 게 여기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로보스타는 제가 거의 이제 몇 년, 1, 2년 동안 지켜보던 기업이었는데 요거를 계속 기다리다가 이때를 놓쳤어요. 며칠 안 되죠. 이게 하락은 진짜 몇 년이죠, 이게? 2018년 뭐 5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5월까지 2년 동안 떨어지고 있었는데 단 한 일주일 만에 지금 주가가 엄청 치솟죠. 엄청 치솟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저 놓쳤어요. 로보스타는.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또 많이 이슈를 받았는데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관련 테마주들로 많이 떴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그 정의선 부회장이 앞으로 이제 현대차의 매출을 자동차 그리고 뭐 플라잉카 로봇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자동차를 50%, 뭐 플라잉카를 20%, 로봇을 30%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이 뜬 건데 사실 조금 결이 달라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상업용 이런 공장용 로봇보다는 공장용 조립하거나 공장용 물류 자동화 이런 쪽의 로봇보다는 조금 더 좀 더 로봇계라든지 뭐 인간형 로봇이라든지 약간 이런 쪽에 조금 팬시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조금 결이 다른데 여튼 테마는 로봇 쪽으로 잡히고 특히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잡히네요. 로보스타 같은 애가 지금 반응을 많이 줘서 약간 대장격으로 보이는데 로보스타는 공장용 이런 로봇을 만드는 이런 회사죠. 뭐 리니어 모션 가이드라든지 뭐 단순히 뭐 직교좌표 뭐 수평으로 움직이는 이런 로봇들을 만드는 회사고 LG그룹 소속사예요. LG그룹 소속이에요. LG그룹에 편입돼서 기대감에 쭉 올랐다가 이제 실적이 별로 안 좋아서 실적이 나오는 것도 없고 특히 그 LG란 이름이 붙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래가 당연히 밝고요. 거부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로봇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우리 생활에 아직 보이지 않아서 실감을 못하고 있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것처럼 로봇은 우리 생활에 실생활에 시간의 문제지 결국엔 침투를 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결이 다른 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그런 뭐 로봇캐나 뭐 인간형 로봇 이런 거를 만드는 데인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반응은 공장 자동화, 팩토리 오토메이션, 스마트 팩토리 뭐 직교 좌표, 뭐 리니어 모션 가이드 이런 걸 만드는 회사에 많이 반응이 있네요. 첫 번째로 로보스타. 이 로보스타가 오르면은 이제 또 저희 친구인 SM 코어가 있죠. SM 코어 같은 경우는 공장 자동화. SM 코어 같은 경우는 공장 자동화 쪽으로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SK에 편입됐고요. 이 친구도 SK 편입된 후에 주가가 그래 쭉 쉬었죠. 왜냐면은 편입 후에 비슷한 시기에 올랐다가 아까 로브스타랑 비슷한 시기에 올랐다가 쭉 쉬었죠. 왜냐하면 편입 후에 큰 실적의 개선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현대차가 로봇 기업을 인수하면서 조금씩 주목을 받게 되었고 SM 코어가 나오면 이제 또 친구인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이제 티라유텍이 나와야죠. 이 친구도 SK에 편입된 자회사고 SK가 아마 지분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티라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소프트웨어 쪽이고 뭐 SM 코어가 이런 기계를 만든다면 티라유텍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아직까지 뭐 눈에 보이는 건 많이 없어요. 매출도 미비하고. 하지만 일단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것 자체가 큰 메리트가 있죠. 앞으로 다가올 그런 로봇 시대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로봇스타는 지금 잡을 수가 없죠. 이렇게 급등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SM커라든지 뭐 티라유텍 같은 대기업에 엮여져 있는 티라유텍, 그리고 이제 삼성 관련주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링크제네시스예요. 링크제네시스도 티라유텍처럼 이런 공장 자동화, 뭐 인공지능 이런 소프트웨어를 하는 업체인데 아직까지는 매출이 미비하지만 이런 테마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장 자동화가 시대가 오기 전에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담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이번에 편입 월급을 받아서 살 때는 이 친구들을 아직 못 샀지만 이렇게 반응을 줬으니까 저도 다음 월급을 받아서 이제 편입을 할 겁니다. 링크 제네시스, 그리고 또 SM코어, 그리고 삼익 THK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삼익 THK라는 기업이 약간 일본 THK에서 이제 기술을 받아다가 우리나라에 지금 리니어 모션 가이드나 리니어 모션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계들을 공장 자동화용 납품하는 업체인데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업계에 알려져 있고, 심지어 공장도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증설을 했죠. 증설을 하고 이제 내년에는 뭐 공장도 풀로 돌리고 있어요. 내년에는 조금 더 매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주로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이런 공장에 납품을 하는 친구인데 내년에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뭐 크게 하진 않지만 삼성이 공장 투자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매출이 당연히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삼익 THK, 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테마성인데 이런 친구들이 또 오를 땐 급격하게 팍팍 오르죠. 급격하게 쑥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개인 투자들도 많이 없어 보이고.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자동화,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굉장히 4차 산업에 연관된 4차 산업에 굉장히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안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에 조금 더 관심이 많죠. 삼성 SDS 또한 좋은 종목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월급을 받으면 편입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네, 코스닥 조정이 점점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반도체나 2차전지 관련주들은 꼭 편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이런 친구들은 실적이 쌓이려면 굉장히 오랜 후에 뭐 5년이라든지 5년 이상을 보고 있는데 보고 있지만 그쪽에 있지만 이제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업황이 열리는 게 뭐 내년 내후년이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열린다고 지금 기사만 지금 제가 몇 개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열리면은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뜰 거고 뭐 5배, 뭐 10배 가겠죠. 저는 채워놨는데 없으신 분들은 이런 후발주들을 잘 채워놓고 계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 장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장인데 크리스마스 날 잘 보낼 수 있도록 이제 올랐으면 좋겠네요. 많이 올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